부모는 살이라도 베어 자식에게 입히고 먹이며 일생을 자식 하나 잘 되길 빌고 살아왔지만 자식은 나 살궁리만 하다니 부모 자식 간의 합의가 일반적 신임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모는 하나같이 자식 덕 보려고 자식 키우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부모라도 그것이 진심이고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식으로서 그 뜻에 부합하면 어리석다 할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자식에게 다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식들 교육비, 결혼자금, 사업자금까지 다 대주고 손자, 손녀까지 돌봐주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금전적으로 가니며 쓸개며 다 내주었을 때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들께 더 잘하던가요? 그저 사랑으로 밀어주고 끌어주면 되는 줄 알고 했던 것들이 생각과는 다르게 어리석고 무지한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퍼주고 자식에게 기대감을 갖는다면 나중엔 부모만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60세 이상 노부모들 중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60대 노인들이 노후를 위해 준비한 자금을 자식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노후 자금마저 내준 부모에게 자식들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계획이 없으며 그 수치가 33%로 나타났고 부모를 부양할 계획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유는 내 자식 키우고 내 가정 꾸리기 바빠서가 47.1%였고 경제적 부분은 부모 자식 간이라도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노후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직장을 갖고 살아가는 이 30대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기에 꼭 맞는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나와 자식 관계가 일촌이면 나와 부모도 일촌인 겁니다. 내가 부모를 통해 세상의 빛을 봤으면 그 은공에 보답해야 하며 그것은 보이지 않는 불물률이며 그 모습을 자기 자식에게 보여줘야 그대로 섬김을 받게 됩니다. 부모 자식 사이는 천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맺고 끊고 모시고 안 모시는 게 아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근본을 모르는 자는 금수보다 못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생색을 내거나 바라지 않으며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먼저 자식을 생각합니다.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식 걱정에 눈을 감지 못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를 놓고 부양을 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언어도단이라 생각됩니다. 이 도리를 저버리고서야 어찌 자기 자식에게 어떻게 인간의 도리를 운운하겠습니까? 작금에 늙어가는 부모 세대들은 그 부모들을 모심에 있어 대부분 정성을 다한 세대이며 비록 자신의 부모들이 6.25를 겪으며 못 먹이고 못 입히고 변변한 학교를 못 보냈어도 나를 낳아준 부모의 은공을 알기에 당연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배고픔이 뭔 줄을 정말 모르고 사는 세대이며 조금만 움적거려도 하루 벌어 한 달 먹을 쌀을 준비할 수 있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는 인생의 진미를 논하지 마라 했던가요? 같은 빵 한 조각에 설움과 감사가 넘치는가 하면 테두리를 이리저리 떼어내고 속만 파먹는 요즘 세대들이 어찌 빵 한 조각에 서린 눈물의 의미를 알까 싶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 뒤에는 너무 계산적이고 현실적이며 이기적인 존재감만 불어넣고 있는 우리 사회와 교육당국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남 탓만 하는 젊은 세대들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죽하면 요즘 부모들 중에는 남은 땅 한마지기는 절대로 자식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할까요? 모든 것을 다 주고 나면 마치 부모의 할 일이 끝난 것처럼 여기고 귀찮고 피곤한 존재로 치부하는 자식들. 늙고 병들어 기력이 쇠하면 자식들끼리 서로 떠맞지 않으려고 전쟁 노름하고 심지어 내다 버리기까지 하는 세상입니다. 그나마 자식들끼리 뜻을 맞춰 몇 푼씩 걷어 요양원이라도 가게 된다면 퍽이다 다행이고 방치되어 몇 개월 만에 발견되는 독거노인들 이야기가 뉴스거리가 되는 세상 아닌가요? 하늘이 내려준 인연을 저버린 채 늙은 부모를 방치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자식들에게 버려진 88세 새우등 할머니의 처절한 몸부림을 아시나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글로 6명의 자식에게 버림받아
찜질방을 전전하던 88세 할머니의 사연이 재조명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선 8.15 해방 전 1944년 당시 나이 14세에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사시다가 할아버지와 혼인하여 슬하에 6남매를 두셨습니다. 그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 부모님 자신들은 모진 삶의 무게와 가난에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며 견뎌내야만 하셨습니다. 첫째 딸을 낳으신 후 할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하여 6년 만에 제대를 하셨고, 할머니께서는 남편이 전쟁터에 가신 후 6년 동안 굶는 것을 밥 먹듯 하며 가난한 살림에도 시부모님을 남편 목까지 정성껏 섬기며 효도를 다하셨다고 하십니다.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해선 안 된다고 하시며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화전을 일구며 손발이 다 닳고 등이 휘도록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할머니께서는 40여 년 전에 자식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누에를 치시다가 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져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어도 병원 한 번 못 가시고 방치해 두었던 허리는 그 후로 더 심해져서 새우등처럼 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6 자식을 모두 키워내셨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겨두었던 부동산, 현금, 금부치까지 전 재산을 모조리 자식들에게 주고 남은 거라고는 노부부가 오손오손 의지하며 살아가던 집과 텃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둘째 딸과 둘째 아들이 부모님께 찾아와서 땅을 사서 집을 짓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부모님의 마지막 노후 자금인 집과 텃밭을 팔아서 보태주면 부모님 노후를 편히 모시고 효도하겠다며 온갖 가머니설로 마지막 보금자리마저도 팔아갔습니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었던 집과 텃밭을 매매한 대금을 둘째 딸이 가지고 간 후에 4, 5년이 지나도록 그 효도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돌아온 건 차가운 홀대뿐이었다. 정신력이 강하시고 꼿꼿하셨던 할아버지는 애꿎은 할머니에게만 역정을 내시면서 둘째 딸과 아들이 앗아간 노후 자금을 찾아오라며 추궁하시다가 자식의 배신으로 충격을 받은 할아버지는 그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지난 2015년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아무래도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할멈 자네는 저 놈들이 가져간 돈들을 다 돌려받아서 병원에 가서 아픈 곳도 치료하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그 돈을 다 쓰면 그때 나한테 와. 그리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평생 호강 한번 못 시켜주고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네. 라고 말입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최근 3년 동안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꼬부라진 몸을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노인학대 보호기관으로 사설 쉼터로 지인의 집으로 찜질방으로 돌아다니시며 하루하루를 전전긍긍 하셨습니다. 그동안 3년이 넘도록 유기방임한 자식들이 할머니 몰래 집도 이사를 가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리는 바람에 할머니는 아들, 딸들의 집도 전화번호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6남매 중 4남매가 강원도 강릉에 모여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증여받고도 모자라서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남겨두었던 것까지 몽땅 가져가고 더 이상 비틀어 짜봐야 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대궐 같은 큰 집에 살도록 도와준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 넓은 57평 아파트에 딱 하룻밤 잤고 꼬부라진 몸, 누우실 방 한 칸 내드리지 않고 쌀쌀한 밤거리로 내쫓는 천하의 부르막심한 자식들이 또 어디 있겠나요? 할머니의 큰아들은 부모님과 왕래를 끊은 지 10년이 훨씬 넘었고 할아버지의 생명이 위독해져서 마지막으로 사망 전에 큰아들에게 긴급하게 연락을 했는데도 큰아들 부부는 끝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자식들의 유기, 방임 후 3년 동안 생활비 의료비가 없어서 자식들이 그동안 가져간 돈을 되돌려받아서 혼자서라도 살아보시려고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노후 자금을 가져간 자식들이 살고 있는 강원도 강릉으로 그 먼 거리를 수차례 콜택시로 오고 갔으며 할머니 몰래 이사하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린 둘째 딸과 둘째 아들 집을 12월 중순경에 또다시 수소문 끝에 찾아갔지만 엄동설 안에 문도 열어주지 않아서 늙은 엄마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 아들, 딸을 만날 수조차 없었고, 할머니께서는 살을 애는 듯한 한겨울밤에 내가 오늘 밤 이대로 꽁꽁 얼어서 죽는구나 하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사지가 벌벌 떨리며 힘써 소리를 지르려 해도 말도 못하고 정신이 아찔했다고 하십니다. 그 후에도 수차례 오가며 죽을 힘을 다해 애써 보았지만 그때마다 자식들은 늙은 엄마를 만나 죽이는커녕 피해 다니며 외면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이라도 죽고 싶지만 몹쓸 자식놈들에게 비정하고 참담하게 버려진 몸으로 할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이대로는 원통해서 죽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온갖 희생과 헌신을 다하시고 빈 껍데기만 남은 90세가 다 된 늙은 엄마를 자식들이 서로 연합하여 잘 모시고 보살펴드리기는커녕 부모님 손가락에 끼고 있던 낡은 금가락지까지 집안에 돈 되는 것이면 모조리 모아서 앗아가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파렴치한 불효를 저지른 저 자식들에게는 배은망덕이란 단어조차 사치입니다.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이란 주홍 글씨가 새겨진 탄탄한 지게 하나로 자식들이 번갈아 가며 시리즈로 내다 버려서 지칠 대로 지친 할머니는 수년 동안 자식들에게 수없이 쫓겨나고 버림받았던 트라우마로 몹시 불안해하십니다. 엄마는 자기를 버리려고 하는 아들이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를 때 뒤에서 나뭇가지를 꺾으며 간다지요. 아들이 엄마를 버리고 산을 내려갈 때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할머니는 3년 동안 이 집 저 집 안면이 있었던 곳엔 모두 하룻밤씩 혹은 며칠씩 구걸하며 신세를 져서 이제 더 이상 찾아가서 구걸할 곳도 없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동안 자식 잘못 낳은 내가 죄인이란 심정으로 남들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고 말도 못하고 몸소 겪은 고생과 굶주림은 이루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대면조차도 하지 않고 소식도 끊어버린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새우등처럼 굽은 허리에 앙상하게 피골이 상접한 몰골이 되셨지만 끊어지지 않는 목숨에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제 와서 저 불효자들이 회심하고 돌이켜서 할머니를 모셔다가 효도해달라고 기대하며 애원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지금 할머니께서는 자식들에게 어떠한 소망도 기대도 없으시답니다. 온갖 가머니설로 효도 약속을 하며 가져갔던 부동산, 현금, 금부치 등 할머니께서는 그 돈을 꼭 되돌려받아서 아픈 몸도 치료하고 남은 여생을 살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할머니는 자식을 잃은 슬픔과 깜깜한 미래를 걱정하며 하루하루 버틸 뿐입니다. 부디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이 새우등 할머니의 남은 여생에 밝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르신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통계를 처음으로 작성한 2005년엔 서울 지역 노인학대는 590건이었으며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엔 1963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단순 비교하면 2005년 대비 2.3배 어르신 학대가 늘어난 셈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를 받은 어르신 5명 중 4명은 81.5%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학대가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전체 85%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였다고 합니다. 어르신을 학대한 사람은 가족으로, 아들과 배우자, 딸 순으로 가족에 의한 학대가 많았습니다. 고령화로 사회와 가족의 부양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부양 부담자의 스트레스나 부담을 가중시켜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학대를 당한 노인들의 가슴에는 시퍼런 멍이 남습니다. 이처럼 노인 홀대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노인 학대 문제를 더 이상 가볍게 봐서는 안 될 사회적 문제입니다. 한국에는 자식에게 퍼주고 노후에 버림받는 상속 빈곤층이 많다고 합니다.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이 문제가 됩니다. 많은 교육비를 투여한 것도 모자라 자녀가 결혼이라도 하면 집 팔고 대출받아 지원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결혼 후에도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손을 벌리는 자녀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노후 계획을 탄탄하게 세웠다 해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유전유효, 무전무효란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의 효가 있고 돈이 없으면 자식의 효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평소 자녀 리스크에 대비할 것을 누누이 강조해온 전문가들은 노후 자산을 너무 쉽게 내어주다가는 자칫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살 이상 인구 중 부모의 도움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한 사람은 314만 명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는 캥거루족 314만 명 중에 3, 40대도 65만 명에 달하는 건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오래전 독립해야 할 성인이 생활비를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자녀로 인해 부모의 노후마저 위협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 리스크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슬기로운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자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의 양육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노후에 쓸 목돈을 충분히 저축했어도 자녀의 결혼, 집 마련, 사업 실패, 이혼 등의 사정으로 노후 자금을 지출해야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도록 독립심을 갖게 키워야 노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올인해 허리띠 졸라매며 과도한 학원비를 지출하며 무늬만 대학에 보내는 건 가장 큰 실수입니다. 대학이라도 나와야 제 밥벌이하며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거라는 기대로 투자하지만 리스크가 크니 신중해야 합니다. 자녀가 원하지 않는 공부를 억지로 시키기보다는 본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같이 고민하고 찾아야 하겠습니다. 부모가 능력이 된다면 자녀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는 돌봐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결혼이나 독립자금으로 일정액을 미리 제시하고 나머지 비용은 스스로 마련토록 해야 하며 자녀가 30대가 되면 미혼이든 기혼이든 삶의 결정권을 오롯이 자녀에게 넘기고 참견 대신 응원하는 정도의 역할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의 인생을 책임감 있게 결정하며 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도 부모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경제관념 없다고 자녀의 월급을 부모가 맡아 투자까지 책임지는 건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 됩니다. 취권으로 유명한 홍콩의 배우 겸 영화감독인 성룡은 4천억 원 가량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면서 자녀에게 능력이 있으면 유산이 필요 없고 자녀가 능력이 없으면 유산을 상속해도 탕진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고기를 아무리 잡아줘 봐야 의미가 없고 자녀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산은 안 주면 맞아 죽고 미리 주면 굶어 죽고 반만 주면 시달리다 죽는다는 말은 새겨들을 말입니다. 물려줄 유산이 있다면 현명하게 처신해야 부모도 자녀들도 갈등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죽을 때까지 유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나이 70이 넘으면 큰돈 쓸 일이 별로 없고 식사하고 TV 보고 산책하고 가끔 병원 다니는 게 대부분 일과입니다. 아무리 비싼 음식도 치아가 좋지 않거나 소화가 안 되니 집밥이나 큰 차이가 없으며 명품으로 치장 한 들 태도 안 나고 장시간 비행기 타는 해외여행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집 한 채, 취미생활과 병원비로 쓸 돈 정도만 있으면 되니 지갑을 자주 열어 후하게 써야 노후가 풍요롭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성향과 행실을 닮는데 부모가 조부모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배운다면 부모를 돈으로 보고 유산만 탐을 내는 자녀가 있다면 스스로 행실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굳이 자녀에게 용돈 받지 않고도 내 돈으로 만난 거 사 먹고 여행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노후를 준비해야 현명하겠습니다. 노후가 준비 안 된 부모 리스크는 자녀에게도 큰 짐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서로 독립해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이며 자녀에게 올인했다고 부모의 노후를 자녀가 책임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이 안 가도록 부모 스스로 노후 준비를 잘해야 자녀가 독립적으로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갈수록 세상 살기가 팍팍해집니다. 고정 비용은 늘고 돈은 모이지 않는 현실 속에
누군가는 복권 당첨을 꿈꾸거나 부자 부모가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백만장자를 부모로 둔 금수저 자식은 모두 성공할까요? 20년 동안 1만 4천 명이 넘는 부자들을 조사하고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을 출판한 토마스 스탠리 교수와 윌리엄 덴코 교수는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지원받은 성인 자녀일수록 더 적은 재산을 모으고 반대로 적은 돈을 지원받을수록 재산을 더 많이 모으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를 위해 거저 주어지는 돈은 받는 사람의 모험심과 생산성을 떨어뜨리며 부모에게 더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백만장자들은 대체로 자녀들을 강하게 키웠으며 통계적으로 부자 부모의 재산이 많을수록 그들의 성인 자녀도 경제적으로 절제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소와 절제를 몸소 실천하는 부자 부모가 자녀에게 독립심과 더불어 검소와 절제의 가치관을 심어줘야만 자녀들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배워야 했던 것은 절제와 인내력이었으며 스스로 역경을 헤쳐나가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에 나온 성공한 자녀를 둔 부자가 말하는 10가지 지침을 소개합니다. 꼭 부자 부모가 아니더라도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헤쳐나가야 할 역경을 거부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사회의 모든 악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녀를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의타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1. 자녀에게 부모가 부유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마라. 부자의 많은 자녀들은 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많은 재산을 모으지 못할까? 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부유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어왔으며 부모의 사치스런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모방하기 때문이다. 반면 부자가 된 자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전혀 부자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2. 당신이 아무리 큰 부자라도 자녀들에게 절제와 근검절약을 가르쳐라. 아이들은 무척이나 영리해서 부모가 실천하지 않는 규칙은 따르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시하는 것과 부모의 행동 사이에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아이들은 금방 모순을 알아차린다. 3. 아이들이 성숙하고 엄격하며 어른스러운 생활 습관과 직업을 가지기 전까지는 부모가 부자라는 사실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라. 어떤 부자는 자녀를 위해서 신탁기금을 마련했으나 40세가 넘어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나이가 40이 되면 이미 자신만의 생활 방식이 굳어져 돈 때문에 생활 방식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4. 자녀와 손자들에게 유산 상속이나 경제적 지원에 관해 되도록 말하지 마라. 큰 애야, 너는 집을 받게 될 거야. 둘째야, 너는 여름 별장을 받을 거고. 막내야, 너도 땅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식의 구두 약속을 절대 하지 마라. 쉽게 잊어버리기 쉽고 또 누구에게 무얼 준다고 했는지 혼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들은 결코 잊지 않고 나중에 받지 못하게 되면 부모와 다른 형제에게 그 탓을 돌린다. 5.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자녀에게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을 주지 마라.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은 사랑의 표시나 의무의 대가 혹은 친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주어라. 성인 자녀들은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협상 책략을 쓰는 부모에 대해 애정과 존경심을 잃게 된다. 6. 성인 자녀의 가족 문제에 참견하지 마라. 부모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활 방식이 성인 자녀나 며느리 또는 사위의 생활 방식과 정반대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며 자녀들이 자율적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7. 자녀와 경쟁하지 마라. 결코 내가 내 나이 때는 말이야라는 식으로 자녀와 대화를 시작하지 마라. 부모가 그동안 축적해온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녀에게 자랑하지 마라. 그런 태도는 자녀를 혼란스럽게 만들다. 자녀들은 부모의 업적을 높게 평가할 만큼 충분히 현명하다. 성취욕이 강한 부유층 출신의 자녀들 중에는 재산 축적이 최상의 목표가 아닌 경우도 많다. 그들의 성취 목표 가운데 돈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일 수 있다. 8. 자녀들 각자가 개별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자녀들의 행동 동기와 성취 목표는 각기 다르다. 부자가 아무리 경제적 지원을 해도 자녀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생산력이 떨어지는 자녀에게
경제적 보조를 하는 건 차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벌리는 꼴이 된다. 또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고소득 자녀들이 화를 낼 수도 있다. 9. 부모가 생각하는 성공의 상징을 강조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자녀의 성과를 강조하라. 자녀에게 돈 쓰는 법만 가르치지 말고 성취하는 법도 가르쳐라. 소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돈벌이가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자녀가 항상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고 돈을 쫓지 말게 가르쳐라.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돈은 자연스레 따라온다. 10. 돈보다 귀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줘라. 건강, 장수, 행복, 사랑 넘치는 가정, 자립, 진실한 친구 가운데 5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부자다. 돈은 인생이라는 케이크 위의 장식물과 같은 것이다. 돈 때문에 남을 속이거나 훔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오히려 돈이 많은 부모일수록 자식에게 그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다 퍼주는 것은 오히려 독입니다. 자식에게 이것저것 해주다 보면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노후에 잘 살려면 필요한 것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의 3대 괴로움은 가난, 병, 외로움이라고들 말합니다. 요즘은 특히나 혼자 사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살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취미가 필요합니다. 할 게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게 있다면 오히려 내 삶을 즐기기 바빠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의 연락이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루를 재밌게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식들이 아니라 이런 취미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는 경제력입니다. 돈이 없다면 이런 취미를 만드는 것도 힘들어지게 되고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제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더더욱 내 재산을 다 퍼주며 자식에게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벌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모은 돈들을 자식에게 주지 말고 잘 아껴가며 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하지 않다면 사는 것이 서러워집니다. 이 모든 것이 건강하지 않다면 모든 것이 허실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나의 노후가 건강하지 않다면 돈도 가족들도 친구들도 필요 없게 됩니다.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고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무엇이든 건강이 받쳐줘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건강은 노후에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앞으로도 많이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꼭 건강만큼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내가 혼자서도 잘 사는 방법들을 조금씩 연습해보면 어떨까요? 나의 노후는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을 내면 더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